며느리랑 무슨 사이냐? 너도 잤냐? 몇 번이나 만났냐?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고소장을 한번 같이 써보면서 명예훼손죄를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한테 알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 고소장을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의 내용 자체는 피해자로서인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어떤 일으킨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한테 알리고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조사하여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린다 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시고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서 내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장의 양식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고소장 양식을 구비하고 있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서 뽑아서 여러분들께서 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직접 경찰서의 어떤 민원실을 참고하시게 되면 진정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시는 걸 안내해 드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을 적으시면은 그게 또 이제 고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너무 어렵다.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어떻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잠깐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랑 함께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해보면서 고소장이 이렇게 쉬운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유사 사건을 조금 변형을 해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직원들이 다니는 로비 한가운데서 제 이름을 부르며 바람을 피워서 애가 2명이나 더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 다 안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켜보는 직원들한테는 너네도 내 며느리랑 잤냐? 몇 번이나 만났냐? 하면서 고함을 치시고 아무리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경비원분이 나오셨고 시어머니는 경비원분께도 너는 내 며느리랑 무슨 사이냐? 너도 잤냐? 하시면서 삿대질도 하시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같은 욕설도 있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전부 찍어놨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기는 하지만 저는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사이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그 책임을 저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불륜이라고 낙인도 찍혔고 너무 억울하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멀어져서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라서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고소장을 써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참 겪고 싶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사연 자체로도 마음이 아픈데요. 피해자분께서 입었던 피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명예훼손죄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막연한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게 기본적인 명예훼손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예훼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도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이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을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 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지어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조문만 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엄하게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한 번 퍼진다는 정말 천리를 가고 그 말을 주워담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는 정말 막대한데, 특히나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더 엄벌하고 있는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일 경우, 거짓말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